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막장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니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영상이 몇 개로 나눌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강의는 최소한 1억의 가치가 넘을 거예요. 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엄청난 부자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독서예요. 독서를 왜 해야 되고 독서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떠한 성공의 힘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독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만 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만 해요. 우선 1차적으로 굉장히 쇼킹한 일이 인류 역사상 생겨나요. 그것이 바로 문자의 탄생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시 사회에서 문명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인간을 확연하게 바꾸는 쇼킹한 일이 1차로 생긴 것이 바로 문자의 탄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쇼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종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됐냐? 당대의 지혜로움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묻혀졌었거든요. 종이가 없었을 때는. 근데 종이가 만들어지니까 그 대단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문자로 종이에 기록되면서 후손들이 계속 지식을 축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력층의 존재가 만들어져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계속 이렇게 축적되어 왔다는 그 엄청난 일이 종이가 만들어지면서 생겼고, 세 번째, 인쇄술이 발달된 거예요. 신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 이하 사람들은 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이 널리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노비들도 책을 읽고, 아, 나도 사람이네,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지배 계층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시민혁명, 사회계몽 운동들이 자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또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신문제가 사라지게 돼요. 인쇄술의 발달로. 그 다음에 지금은 종이로 이렇게 어떤 지식 전파가 잘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그죠? 충분히 어떤 지식 전달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진 거죠. 가령 어떤 테드라고 하는 그런 채널 같은 데서는 유명한 석학에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많은 발전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식 증대가 더 훨씬 더 커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세상이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책이에요. 자, 여러분은 책 좋아하세요? 제 설명을 지금 들어보셨으면 책은 반드시 좋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는 다행히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책에서 우리나라 없는 수업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다 찾고 그걸 만들어서 또 그죠?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반드시 좋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은 왜 책을 멀리 할까요? 그 이유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갖고 있는 이유랑 같아요. 공부가 성적 향상의 즐거움,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공부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럼 독서를 왜 안 좋아할까요? 인간이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서라는 개념을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스승님 같은 분들이 했던 얘기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독서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독서를 평생 계속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독서 이퀄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독서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선생님은 2004년도 26살 때 대한민국에 없는 수업을 만들어서 억대 소득을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전에 21살 때 대학생 때 최면술이란 부분을 배워서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줘서 몇 개월 만에 1,500만 원을 벌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업 구상이 되는 거예요. 유튜버 중에 자청이라는 어떤 활동하시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얘기도 똑같아요. 기존에 자신은 오타쿠였는데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사업 구상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것에 갖고 그냥 멈추지 않고 그걸 재화 창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라는 거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제 어떤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책을 보고 그거 갖고 또 사업 구상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의미 있게 알리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막장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는데 왜 굳이 독서예요? 유튜버 상에서도 좋은 채널도 있지만 유해한 채널도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시간 낭비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못 깨달으면 책하고는 계속 거리를 두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책 안에 큰 집이 있고 책 안에 금은보화가 있고 책 안에 아리따운 미녀가 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어머니는 굉장히 미녀시기 때문에 미녀는 이렇게 책에서 많은 영감 얻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그러지 못하셨어요. 뭐 이거 원망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보다는 좀 더 진일보해서 책 속에서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집들, 제가 갖고 있는 차들, 제 미녀의 아내를 얻은 것도 다 책에서 나온 것이 정말 맞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심리 수업을 만든 것도 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치 있게 의미를 구성하고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서 책에서 많은 것을 더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여주세요. 저의 채널 박스님 마인드 코칭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저처럼 쉽게 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내실 수 있을 거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